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선거제 개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 정치권 역시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도내 정치 전문가와 함께 최근 강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논란과 논쟁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도내 8명의 시장 군수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형량들이 선고돼서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현재까지 나온 결과들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그 선고가 내려진 것도 있고요. 네. 또 구형이 내려진 것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말이면 전체적인 윤곽이 좀 드러날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는 8명의 단체장이 현재 수사나 구형을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삼척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해가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9명의 단체장이 무려 이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재수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지난 달에 그 500만 원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규호 행성군수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구형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경일 고성군수가 얼마 전에 바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징역 2년의 선고가 내려졌고요. 김진아 양양군수가 징역 1년 6월, 속초 김철수 시장이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가지고 벌금 700만 원. 그다음에 최문순 화천 군수가 기부행위 금지를 해가지고 1년 6월에 형을 좀 구형을 받았고요. 심규현 동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SNS에 선거 기간 동안 홍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400만 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다면 강원 남부,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전 지역의 단체장들이 현재 선거법과 관련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뭐 대다수의 시장 군수가 좀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도 좀 이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술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현재 그 선거가 진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결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종전에 야당이었던 현재는 여당이지만은 이 그 대규모 단체장들이 10곳에서 단승이 됐었고 도의회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물갈이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들 또 변화의 열망들이 되게 높았었는데 다수의 단체장들이 선거법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서 매우 실망감이 좀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죠. 왜냐고 한다면 4년의 행정 중에서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얼개를 계획을 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좌초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자체 차원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이 좌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의 공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공약이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봤을 때 정말로 실망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내년 총선이랄지 아니면은 이 지방 보궐선거에서도 직접적으로 표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측정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이 뭐 예. 도내 절반에 가까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도내 정치권에서도 총선과 더불어서 좀 보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현재 그 지방 보궐선거가 지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단체장이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판 중인 곳이 지금 4곳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 비리 관련돼서 어저께
그 검찰 구형이 나왔죠. 권선동 강릉시 국회의원이 구형을 3년이나 맞았는데요. 그리고 또 염동열 국회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건을 해가지고 현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고, 또 황양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심이 끝난 상황들이고, 여기에 원주 비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있는 심기진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4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재판의 선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되긴 했지만, 내년에 이 4명의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구에서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9곳과 국회의원 4곳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커다란 변화가 이제 수반되는 이러한 게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강원도 선거는 초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아주 단체장과 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동시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기반하고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아무튼 강원 남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이 국회의원 그 선거구 이번에 법정 연루된 선거구하고 지방 단체장 선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되는 표심이 지난 6월 선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목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좀 뒤숭숭한 이 도 정치권의 후폭풍이 기초의원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춘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 의원인데요. 2016년과 2017년도에 경로당에서 빵을 돌렸다라고 네. 하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돼서 현 재판 중이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날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형이 확정돼서 네. 직을 상실하게 됐었는데요. 기부행위 관련돼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기부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금품이나 음식물이 오가는 것들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매우 엄중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해당 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는 좀 빵 몇 개 조각 가지고 준 네. 건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 최근에 선거법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기부행위 같은 경우에는 빵 한 조각도 밥 한 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당사자나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번은 좀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가장 그 강력한 조항이 네.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품과 이 음식이 오가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구시대적인 그러한 그 선거의 양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강원도 현재 8명의 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 기부행위 금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반한 혐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 지망생이랄지 아무튼 단체장 현직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금품과 이 음식물을 제공한 일체 행위에 관련돼서는 좀 더 경각이 이번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이번 춘천시 의원에 대한 직상실은 7기 민선 들어와서 강원도 내에 처음 초유에 네. 있는 부분들이라서 매우 귀추가 좀 주목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뭐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뭐 이런 분위기와 결과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여파가 크죠. 지금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변화의 열망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 대표자들과 단체장을 뽑았는데, 또 시의원들 뽑고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을 실현하기도 전에 이 낙마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또 지금 정가가 매우 드승승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6월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매우 매우 안 좋은 상황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도 그런 불성스러운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선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태와 양상으로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시기에 또 양양군 의회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여당 민주당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난 9일이죠. 이 양양
국도 7호선 부근 한 4시 40분 오후경이라고 네. 하는데요. 음주를 해가지고 화물차를 치고 뺑소니하는 부분들이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현재 입건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뺑소니는 아니고 치고 난 다음에 차를 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비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장에 목격을 했던 당사자들이나 경찰에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과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음주 혐의는 뭐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윤창호법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네. 음주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해당 시의원이 측정 결과 0.17, 그러니까 0.1이 넘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면허 취소 사유를 넘는 이런 측정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좀 없지 않은가라고 하고 보는데요. 아무튼 좀 정부 여당에서도 기강 회의가 상당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좀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 뭐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직 지자체장 등의 뭐 직위도 위험한 가운데 이런 이까지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더욱더 실망하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좀 벌써 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뭐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2017년이죠. 춘천시에서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 춘천시 의원이었었는데요. 의원이 아무튼 음주를 하고 난 이후에 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당에서는 매우 이와 관련돼서 엄벌백계를 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윤리심판위원회를 꾸렸고, 거기서 제명 처분하고 당적을 박탈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기강을 다시 잡으면서 새로운 모습을 일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네. 어저께 보였던 모습들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도당에서 성명이 나왔었는데요. 성명을 살펴보면 본인이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조치를 하는 것들이 우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 돈의 가장 큰 논란과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산불입니다. 이처럼 좀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좀 정작 시급히 처리를 해야 할 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그리고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때문에 이거는 좀 뒷전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그도 그럴 게 선거구 개편 등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는 동안 이 동해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또 여전히 고통 속에서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난 그 며칠 전에도 한전 앞에서 대책위에서 집회를 열긴 했었지만은 산불이 일고 난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내려왔었고 국무총리가 내려왔었고 해당 장관이 내려왔었고 도지사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그 이재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전하고 다른 파격적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확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전 사장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1일 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던 거 본다고 한다면 전체 피해 지원액 중에서 80%가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살림을 복구하는 데 쓰였던 것들이고 네. 우리 도민들, 우리 이재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들은 1토와 3토를 잃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택 파손과 관련돼서는 재산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70% 정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고, 또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차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기대도 컸었는데요. 지난 5월 1일 날 발표한 거 본다고 한다면 단 한 줄도 변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현재 뭐냐면 완파됐을 경우에 1,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뭐냐 한다면 1,300만 원에 그치고 그쳐버렸지 않았습니까? 나머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국민 성금이랄지 민간에서 지원한 부분들이 더 많은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또 이후에 있어서도 현재 뭐냐면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더욱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농번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완파
완파됐던 농번기에 관련된 농기구랄지 비닐하우스였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이고 네. 특히 농민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펜션도 많이 지었고 또 상공인들이랄지 자영업자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말로 홀라당 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완파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보상이랄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다면 정말로 화마로 있어서 씨름했던 그런 이재민들에게 두 번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정치권이 말만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들을 정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좀 더 써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얘기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도내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최근 시끄러운 춘천 세계 불꽃 축제에 예.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뭐 축제 예산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뭐 축제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 아무튼 세계 불꽃 대회 정가의 가장 최근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가 춘천시에서 실시하기로 한 대회였었는데요. 18억 예산을 들여서 20만 명의 경제 효과를 내면서 1박 2일 동안 10월 달에 대회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지금 시끄러운 상황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극심합니다. 원주 지역과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 때 그때도 폭죽을 터뜨렸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그때 측정을 해봤더니 네. 평일보다도 7배나 높게 그 농도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이 폭죽을 터뜨리게 되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의 부분들인데요. 사업의 낭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죠. 네. 올해는 20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을 유치하겠다 보니까 2배, 3배에 대한 예산을 한 하루 1박 2일 동안 그것도 밤 시간에만 쏟아붓는 것들인데요. 그만큼은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은 현재 20만 명이 1박 2일 동안 춘천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고 한다면 춘천에서 가장 큰 대회가 세계 국제 마임 축제입니다. 근데 네. 마임 축제를 8박 9일 동안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오는 전체 총 인원이 13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1박 2일 몇 시간 동안 20만 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잘못된 수치이고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타당한 근거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현재 춘천시와 강원도에서는 아무렇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의회가 나섰던 것들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실효성, 시민의 건강감을 유혹하기 때문에 사업이 부결시켰던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부분들인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최무순 도지사가 여기서 중지를 하지 않고 춘천시 측에 도의회 예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특별 보조금 형태로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춘천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강원도 의회는 부결시킨 사업을 춘천시에서는 통과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또 지난주에 춘천시장이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춘천시의회와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정면 반기를 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게 된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강원도 의회 의견 다르고 최문순 도지사 의원 다르고 이제서 춘천시장 의원 다르고 또 춘천시 의회 의견 다르는 네. 초유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행정이 7기가 1년이 채 되지 못했는데 원팀을 강조했던 여당 팀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면서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뭐 일련의 사태와 강원도를 둘러싼 뭐 정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강원 정치 어떻게 좀 정돈되고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그 태풍의 소용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면 선거는 내년 6월이지만은 실제 공천과 경선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을 보자고 한다면 9월 추석 전이면은 이미 그런 일정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6월 달이면은 그 경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각
기초단체나 아니면 시군 그 출마나 공천을 희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벌써 나설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분위기하고 맞물려가지고 강원도는 특수하게도 현재 많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러한 결과들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좀 전개될 것 같아서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빠르게 이 전체 일정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도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귀추를 주목하면서 가장 도민과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정치인은 어떤 부분들인지 판단해보고 선택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